예,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 그리고 세계인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정말 올 한 해는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말 저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둘 다 문재인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꾼 꿈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데 문재인이 나온 꿈을 꿔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아침에 새벽에 깼다가 한 잠깐 30분 정도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꿈을 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 길에 사람들이 우르르 쫙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저보다 한 대여섯 발자국 앞에 약간 뒤통수가 문재인처럼 보이는 사람과 옆에 또 젊은 남자분이 이렇게 같이 둘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쩍 봤어요. 누군가 하고. 문재인 맞나? 하고 보니까 문재인이 맞아요. 맞아서 이제 내가 달려들려고 막 하는데 또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또 문재인을 알아보고 이 개새끼 하면서 또 달려든 거예요. 문재인한테. 그래서 막 엉키고 설키고 막 문재인 두드려 패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합류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막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죠. 꿈이니까. 그래서 입 모양으로만 그냥 하면서 이렇게 달려들다가 이제 깼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옆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자다가 뭐 소리 지르거나 욕하거나 그랬냐? 그러니까 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웬 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한 두 가지 의미를 저는 찾았습니다. 그 꿈에서. 첫째는 뭐냐?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저보다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문재인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문재인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이 이거 올해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들이 문재인한테 달려들어서 욕하고 비난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문재인이 올해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해가 되지 않을까. 자신의 책임을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서 올해는 그 죄값을 확실히 법적 책임을 지는 그런 한 해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꿈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요. 이번 주 목사님 설교 중에 계속해서 그 문재인의 이 4.3 발언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제가 김학성 교수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4.3 소송을 제가 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4.3 소송의 피고가 문재인이고 원고는 그 4.3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입니다. 문재인의 추념사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서 문재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한 소송인데 문재인이 그 소송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한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정말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근데 이 소송이 뭐냐? 일단 소송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면 몇 년 전에 헌재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4.3 사건과 관련해서 이 4.3 사건은 남로당 무장 유격대원들이 봉기를 일으킨 것이죠. 대한민국의 저항에서 적화통일을 꿈꾸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킨 것인데 헌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남로당 무장 유격대원들은 4.3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확하게 내렸고요. 또 한 가지, 이 남로당 무장 유격대원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것은 진정한 피해자들,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그 헌재 판결의 기초에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문재인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그 추념사, 올해와 작년 추념사를 보면 문재인이 그 남로당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문재인이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문재인이 지금 소송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낸 서면이에요. 피고 문재인 해서 낸 서면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4.3 추념사에서 남로당 무장 유격대원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 남로당 무장 유격대원이 4.3 사건의 희생자라고 한 적도 없다. 남로당 무장 유격대원의 명예를 회복해 준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먼저 자료를 좀 띄워주시죠. 예. 작년 문재인의 4.3 추념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꿈꾼 자들, 제주는 먼저 꿈꾸었다는 이유로 잔혹한 죽음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당시에 저 기사가 엄청 많았거든요. 문재인 먼저 꿈꾼 자 해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기사가 다 없어졌어요. 먼저 꿈꾼 자라는 기사가 다 없어졌어요. 하나 찾은 게 저거예요. 자, 다음이요. 예. 또 문재인 뭐라고 했습니까? 제주에, 이거 올해 추념사입니다. 완전한 봄이 올 때까지 서로 손잡자. 그러니까 말이 애매모호해요. 무슨 언어장애 있는 사람처럼 제주에는 봄이 안 옵니까? 완전한 봄. 그럼 언제 온다는 거고 서로 손잡자. 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법 이행약속자 다음이요. 예, 수영인 명예회복 만전 기할권. 이거 명확한 뜻이죠. 저 수영이라는 게 뭡니까? 그 봉기 일으켜서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 가해자들의 명예 회복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이요. 문 대통령 4.3 현대사 최대 비극이다. 최대 비극이 어떻게 4.3입니까? 6.25 전쟁하고 두 번째는 네가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게 최대 비극이지. 문재인, 당신이 청와대에 앉아있는 게 현대사 최대 비극이지. 자, 그래서 문재인이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남로당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고 한 적이 없다. 남로당 무장 유격대원이 4.3의 피해자라고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소송은 내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무조건 이긴다는 소송이고, 원고들의 소송은 이거는 뭐 아니면 말고식의 소송이라고 직접 써놨어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내가 이길 건데, 자, 여러분 아시죠?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한테 변호사 보수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니들 변호사 보수 나중에 나한테 줄 거 있어? 없지? 없으니까 그거 미리 걸어놓고 해. 변호사 보수. 문재인이 그랬어요. 그런 신청이 법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법원이 또 그걸 받아줬어요. 받아줘서 소송하려면 변호사 보수, 문재인의 변호사 비용을 먼저 걸어놓고 소송해라.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 자료 주시죠. 예, 보세요. 9월 25일 피고 문재인에게 소장 송달해서 9월 29일에 문재인에게 도달이 됐고요. 11월 11일에 문재인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해서 16일에 도달이 됐고요. 위로 또 쭉 끝까지 올려주시면요. 그래서 올해 1월 19일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날 문재인이 나오든지 아니면 대리인이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예, 그래서 문재인이 소송비용 먼저 담보 내라. 소송비용을 내면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지가 썼어요. 그래서 11월 18일에 인용이 됐는데요. 그리고 문재인이 또 뭐라고 했냐? 자기한테 소송이 너무 들어와서 다 자기가 소송 비용 담보 신청했더니 그 소송 비용 낸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다 각하됐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또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내서 우리는 정당하게 이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 소송하기도 전에 변호사 보수 먼저 내놓으라는 놈이에요. 변호사 보수 먼저. 저게 사람입니까, 저게? 아유, 정말. 자, 그래서 다음 보시죠. 그래서 제가 그럼 너 4.3에서 말 그렇게 똑바로 안 한 것들 한번 명확하게 한번 따져보자 하고 제가 구성명 신청을 엊그제 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독립은 무슨 말이냐 도대체. 다음이요. 제가 문장 하나하나 따지면서 다 물어봤어요. 문재인한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은. 저 구성명 신청서도 문재인에게 송달이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받아봤습니다. 저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의 통일이냐 아니면 남로당이 바라는 공산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냐 문재인 네가 밝혀라. 그다음 누구보다 먼저 꿈꿨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라고 네가 말했지. 거기서 먼저 꿈꿨다? 도대체 누가 꿈꿨다는 겁니까? 문재인은 이거를 제주는 꿈꿨다라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모든 걸 다 제주는 꿈꿨고 제주는 죽었고 제주에는 봄이 오지 않았고 모든 게 다 제주다. 구체적으로 뭐냐? 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념의 덫에서 이념은 도대체 무슨 이념이냐? 네가 직접 말해라. 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뭐 다 제대로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4.3 특별법, 이게 중요합니다. 4.3 특별법이 지금 남로당의 무장 유격대원들을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다 만들어주고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다 지원도 해주고. 그 법을 네가 다 동의하냐, 그 내용에. 동의하는 건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변해야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제주 도민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죽음. 그러니까 제주 도민이 죽은 건 다 아는데 지금 명확하게 두 가지 분류가 있죠. 남로당 무장 유격대원이 있고 일반 민간인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문재인은 구분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다 합쳐가지고 그냥 희생당했다. 대통령이 그따위로 부정확하게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무슨 언어장애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 좋은 나라, 네가 말한 좋은 나라가 무슨 나라냐?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북한이냐? 밝혀라 이거죠. 제주 도민이 겪어야 했던 죽음이 그 죽음을 겪은 사람이 남로당 무장 유격대원도 포함되는 거냐? 직접적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라고 답변이 오겠죠. 답변이 오면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추념사에서는 문재인이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제주 도민이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 썼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빨갱이라고. 응? 그 다음이요. 예, 그래서 그 빨갱이라는 지금 이름을 뒤집어 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가 도대체 빨갱이란 이름을 뒤집어 씌웠냐. 뒤집어 썼냐 이거죠. 제주 도민이냐 아니면 남로당 무장 유격대원이냐. 명확하게 밝혀라 네가. 그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는 말도 있는데 피해자는 누구고 가해자는 누구냐. 당신이 밝혀. 이 사람은 피해자 가해자라는 말을 쓰면서도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라는 말을 안 해요.
말을 못하는 거죠. 일부러 저렇게 애매하게 말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소송 제기하면 그때 그렇게 얘기하려고. 내가 언제 남로당이라고 그랬냐? 나 남로당이라고 한 적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서 승소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 넘어갈 겁니다, 이번엔. 그래서 피해자의 남로당 무장 유격대원이 포함되는 거냐? 아니라면 누구냐? 네가 피해자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직접 밝히라 이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소송하기도 전에 국민한테 소송 비용 먼저 내라고 뻔뻔하게 자기 이름으로 서면을 내고 말이야. 응? 아니면 말고식의 소송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가 얘기했어요. 아니면 말고식 소송이다. 자기 이름으로. 반드시 법에 합당한 그런 책임을 지고 본인이 말한 4.3 추념사의 의미, 문재인 당신 본인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언 마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주화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문재인을 대상으로 한 4